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두 번째 온라인 클래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지난번에 안내한 대로 지난주에 교부됐던 모의고사 기출 문제로 구성된 유인물에서 주요 문항들을 좀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미리 풀어본 친구들은 교과서 문제하고 많이 유형이 다른 것 때문에 혼란스럽고 어려움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 문제만 풀이해가지고는 좋은 점수를 받기가 힘들어요. 응용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요 문항 풀이를 잘 봐주시고, 오늘은 이제 표기된 유인물의 앞쪽에 있는 문항들을 풀 거기 때문에 그래도 좀 3점짜리 문항이어서 조금 더 쉽습니다. 뒤쪽에 4점짜리 이상 문항들은 상당히 비틀려 있는 난이도 높은 문항들도 지금 수록이 되어 있고요. 3학년 모의고사 문제에서 이제 발제했기 때문에 2학년 입장에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번 2차 고사의 고득점을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되도록 좀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작년 9월 모평에 출제된 문제네요. 4개의 수 1, 3, 5, 7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개의 수를 A, 그리고 4, 6, 8, 10 중에서 선택한 한 개의 수를 B라고 합니다. 독특한 부등식이 나와져 있습니다. A분의 B의 값이 1하고 4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시오. 너무 그 부등식 자체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필요하다면 모든 경우수를 세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A를 선택하는 방법 몇 가지예요? 1, 3, 5, 7, 4가지. 그리고 B를 선택하는 방법 몇 가지입니까? 이것도 4가지죠. 전체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16가지가 전체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하도록 이런 순서상을 찾으려고 할 때 시간을 좀 내서 16가지를 그냥 다 조사해도 되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부등식 다시 한번 변형해 보시면요. 양변에 A를 곱해주면 이거는 A가 어떻게 되는 거죠? B가 A하고 4A 사이에 놓이도록 하는 경우를 조사해 보아라 하는 겁니다. 자, 별다른 수단 없이 하나하나 경우를 나눠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자, A가 1. 저번에 뽑은 수가 A가 1이라면 B는 어떤 부등식 만족해야 합니까? B가 1하고 4 사이에 있으면 되죠. B 몇 개 나타나나요? 주어진 4, 6, 8, 10 중에는 없죠. 이때는 해당하는 B가 없어요. 없습니다. 자, A가 3이었을 때, 선택된 수 3이었으면 그때 부등식 여기 A에다 3을 집어넣어 보시면 B는 3보다 크고 12보다 작다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때 가능한 숫자 B 뭐 됩니까? 주어진 4, 6, 80 다 가능하네요. 네 가지가 있죠. 자, A가 5일 경우 볼까요? A가 5면은 주어진 부등식 뭐로 바뀝니까? B는 5보다 크고 20보다 작아야 합니다. 이거 만족하는 거는 4는 안 되고 6부터 가능하군요. 6, 8, 10에서 몇 가지가 됩니까? 3가지. 자, 마지막 A가 7인 경우 보겠습니다. 이 경우 만족해야 될 B의 부등식은 7보다는 크고 28보다는 작다. 이렇게 구성됩니다. 가능한 값은 B는 8하고 10 해서 2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A, B 순서상을 경우를 일일이 나눠서 조사하니까 4가지, 3가지, 2가지 더해서 몇 가지입니까? 총 9가지임을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전체 경우수 16분의 9 이렇게 구성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답은 16분의 9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1학년 때 배웠던 순열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순열의 수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시면 아마 답은 1번 15분의 1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A, B를 포함한 6명이 원형의 탁자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앉는다. 여기부터는 이제 우리 2학년 때 배우는 원순열이 사용된 문제죠. 자, 원형 탁자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앉을 때 A, B가 이웃하여 앉을 확률은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고 원순열 조건이 지금 주어져 있죠.
자, 6명을 일단 A, B 생각하지 않고 6명을 그대로 원형 탁자에 앉히는 방법이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6명을 배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 어떻게 구성하시면 됩니까? 5 팩토리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5 팩토리얼이죠. A, B가 이웃해야 되니까 A, B 서로 묶어서 하나로 간주하고 그럼 나머지 뭐 A, B 포함해서 뭐 C, D, E, F 있었다고 할까요? A, B 묶고 나머지 C, D, E, F 결국 이 5명을 원형 탁자에 앉히는 방법 먼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4 팩토리얼이죠. 자, 마무리 계산 끝난 게 아니고 A, B끼리 순서를 서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죠. 마지막에 뭘 곱해줘야 됩니까? 2 팩토리얼 곱해서 정리하면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답은 마무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5분의 2가 답이죠. 조주문제에서 3번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2년 전 수능 출제된 문제입니다. 흰 공 3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4개의 공을 꺼낼 때 흰 공 2개, 검은 공 2개 나오는 거예요. 단순 계산에 해당합니다. 7개에서 4개를 뽑아낼 때 흰 공 3개 중에서 2개 뽑아주시고 검은 공 4개 중에서 2개 뽑아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은 아마 3번 35분의 18 이렇게 얻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조금 작년 수능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A, B, C, D, E가 하나씩 적혀있는 5장의 카드와 숫자 1, 2, 3, 4가 하나씩 적혀있는 9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9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일렬로 임의로 나열할 때 문자 A가 적혀있는 카드 바로 양옆에 각각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가 놓일 확률입니다. 굉장히 이제 문장이 길어요. 질문이. 읽다 보면 중간에 처음에 좋은 조건 같은 걸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다루는 그 교과서 문제하고 유형이 다릅니다. 조금 상당히 까다로워 보이는데 잘 이해해 보시면 그렇게 심란한 내용 절대 아닙니다. 배점 보시면 3점짜리 문항이기 때문에 이 배점만 봐도 그렇게 비틀어버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문자가 적힌 카드 5장, 숫자가 적힌 카드 4장인데 일단 시험에 이 시행에서 하는 작업은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겁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됩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 9 팩토리얼이죠. 별다른 구분 없이 9 팩토리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게 요 A. 이 A의 문자의 바로 양 옆이니까 뭐 일렬로 배열했다면 A의 앞과 A의 뒤 여기에 반드시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야 되는데 여기 올 수 있는 것들이 무조건 숫자만 나와야 돼요. 숫자니까 1, 2, 3, 4 중에 2개를 여기다가 배열을 해줘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1, 2, 3, 4 숫자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A 앞쪽에 배치하면 됩니다. 4개의 숫자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A 앞에 앞뒤로 배열해주고 그 다음에 이 A 앞뒤에 있는 숫자 이 세 개의 숫자와 문자를 섞어서 이 대상을 하나의 대상으로 보고 다시 일렬로 배열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먼저 A 앞뒤로 들어올 숫자를 고르는 방법은 4개의 숫자에서 2개를 선택해서 배열하는 방법 4P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A의 예를 들어서 뭐 숫자 뭐 여기 뭐 2, 3 같은 숫자가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2, 3하고 A 해서 이거는 하나의 세트가 된 거죠. A는 쓰였어요. 자, 대상 몇 개가 됩니까? 이 나머지 7개로 보고 7개를 일렬로 쭉 배열해 버리면 해당되는 우리 필요한 경우의 수가 계산이 된 거죠. 숫자가 처음에 커서 당황할 수 있는데 약분이 상당히 됩니다. 약분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9 곱하기 8에서 72 나오게 되나요? 4p 계산하면은 12입니다. 약분이 상당히 많이 돼버리죠. 6분의 1이 답일 것 같네요.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이제 6번 문제인데요.
뭐 대한민국 애국심을 자극하는 그런 문제죠. 크게 어렵지 않고 여러분이 단순 계산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아마 답은 6분의 1 이렇게 얻어집니다. 여러분이 직접 계산해 보세요. 자, 7번입니다. 여기는 2년 전 수능에 출제된 문제로 주어져 있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2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구슬이 7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구슬에 적힌 두 자연수가 서로 소일 확률입니다. 숫자들 보시면 지금 2, 3, 4, 5, 6, 7, 8 이렇게 7개의 숫자인데요. 서로 1은 무조건 모든 숫자고 서로서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서 1을 빼고 좀 문제를 만든 것 같죠. 여기에서 두 개의 수를 선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일단 전체 경우수는 얼마가 됩니까? 지금 7C2 이렇게 될 것 같아요. 7C 계산하면은 얼마입니까? 7, 6, 2, 1이니까 21가지죠. 일단 21가지 경우가 나오고 투수가 서로 써야 되니까 뭔가 트릭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거는 일일이 세는 것이 더 안전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가 선택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2, 4 이렇게 두 개의 수가 선택되면 이건 서로소 아니죠. 공약수 있죠. 뭐 4와 6 이런 숫자가 선택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는 뭐 큰 의미가 이제 없죠. 서로소가 되어야 되니까 일단 가능한 조합 중에서 서로소인 조합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2를 포함한 조합, 뭐 순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숫자를 첫 번째 쓰고 큰 숫자를 두 번째 쓰는 형태로 보겠습니다. 자, 2가 포함된 조합 중에서 서로 소인 조합 뭐가 있나요? 2하고 3 뽑든지 2하고 4는 안 되죠? 2하고 5 그리고 2와 7 이런 조합이 가능하겠죠. 세 가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3이 선택된 조합 중에서 이제 3보다 큰 숫자와 서로 이제 조합에서 서로 소인 조합을 한번 찾아봅니다. 3과 4 그리고 3과 얼마가 됩니까? 또 5도 서로 소죠. 3, 6은 서로 소 아니네요. 3과 7 그리고 3과 8도 서로 소 됩니다. 예, 상당히 많은 조합 나왔습니다. 자, 4를 포함한 조합 중에서 큰 수, 더 4보다 큰 수와 조합을 했을 때 서로 소인 거 4, 5 서로 소이죠. 자, 4, 6은 서로 소, 4와 5는 서로 소이죠. 4, 6은 서로 소 아니고요. 자, 4와 7. 그 다음에 4와 8은 서로 소 아닙니다. 자, 5를 포함한 조합 5, 6 서로 소가 되죠. 5, 7도 서로 소가 될 것 같고요. 네, 5, 8 서로 소입니다. 지긋지긋하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면요. 6을 포함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6, 7 서로 소이고요. 6, 8은 서로 소 아니네요. 자, 7 경우에는 7, 8 서로 소 이렇게 얻어집니다. 자, 총 몇 가지나 나옵니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네 가지네요. 생각보다 많군요. 자, 우리가 찾는 확률은 아까 계산한 전체 경우 21분의 14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네요. 약분해서 답은 3분의 2입니다. 4번 3분의 2가 답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페이지 문제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페이지 문제들 선생님이 풀어봐야 할 문제가 또 꽤 있습니다. 이게 좀 더 복잡해지는데요. 먼저 첫 번째 문제 8번입니다. 작년 9월 모평이 출제된 문제입니다. 1부터 7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3개의 수를 선택한다. 선택된 3개의 숫자의 곱을 A, 선택되지 않은 4개의 수의 곱을 B라고 할 때 A와 B가 모두 짝수일 확률입니다.
세 개를 선택하고 나머지 숫자, 이제 뭐 3개하고 4개의 숫자 그룹으로 쪼갠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숫자들의 곱이 모두 짝수여야 한다는 얘기는 그 그룹에 적어도 짝수가 하나씩 포함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럼 두 수의 곱을, 두 무리의 수에 있는 곱을 A, B라고 할 때, 이게 모두 짝수라는 얘기는 거기에 짝수가 적어도 하나씩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그 네 개와 선택된 세 개와 나머지 네 개의 조합 중에서 짝수가 몇 개씩 나타날 것이냐로 문제를 풀어도 좋은데요. 이 사건으로 한번 얘기를 보도록 할게요. 편의상 처음에 선택된 숫자를 x, y, z 이렇게 하고 나머지 그 다음에 남은 숫자를 p, q, r, s로 이렇게 본다면은 처음에 선택될 때 x, y, z 자체에 어떤 숫자만 뽑아버리면 됩니까? 아예 홀수만 뽑아버리면 자연스럽게 x, y, z 첫 번째 선택된 그룹에서 당연히 곱을 이제 홀수만 만들어내죠. 조건에 이제 반대되는 요 사건의 경우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또는 어떻게 해도 이제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짝수가 이제 2, 4, 6밖에 없잖아요. 홀수가 1, 3, 5, 7 4개가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짝수만 x, y, z에 뽑아버리면 세 숫자를 짝수로 뽑아버리면 나머지 p, q, r에서는 홀수만 남아서 자연스럽게 이제 두 수의 곱 봤을 때 이제 B 쪽에서 이제 홀수가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겨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6건으로 계산할 거니까 먼저 이 조건에 반대되는 A, B 중에 홀수가 있게 되는 경우 조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체의 경우 수는 어떻게 되나요? 7개의 숫자에서 3개의 숫자를 선택하는 그런 조합의 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제 A가 홀수해 버리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A가 홀수해 버리는 경우는 A가 홀수가 나오려면 자, A가 홀수가 나오려면 홀수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X, Y, D 쪽에 배치해 주면 되죠. 그렇게 돼버리면 자연스럽게 PQRS에는 뭐 짝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조건을 벗어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B가 홀수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짝수 3개, 2, 4, 6 3개를 그냥 동시에 뽑아서 X, Y, G에 배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3, C, 3 이렇게 계산하는 게 가능하죠. 자, 이게 여사건의 확률이고 우리가 찾는 확률은 1에서 이걸 뺀 거죠. 빼주면 됩니다. 자, 1 마이너스 하고요. 7, C, 3 하면 얼마가 됩니까? 35분의 5 이렇게 될 것 같아요. 7 마이너스 7분의 1이어서 답은 7분의 6 이렇게 얻어지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3점 난이도로 주어져 있는데 4점 줘도 될 것 같네요. 보니까 4점 주기 살짝 애매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낮은 난이도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자, 이제 9번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도 상당히 옵션이 걸린 문제인데요. 주머니 안에 1, 2, 3, 4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넉 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갑이 먼저 두 장의 카드를 뽑아요. 두 장의 카드를 먼저 뽑고 남은 카드 중에서 을이 또 한 장의 카드를 뽑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갑이 뽑은 두 장의 카드에 적힌 숫자의 곱이 을이 뽑은 나머지에서 뽑은 카드에 을이 뽑은 카드에 적힌 수보다 작을 확률입니다. 예. 일단 전체 경우수 어떻게 뽑는 게 좋겠어요? 1, 2, 3, 4, 4개의 숫자 중에서 갑이 먼저 몇 장을 뽑습니까? 두 장을 뽑죠. 그래서 전체 경우수는 4, C, 2 이렇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1하고 3 뽑았다고 할까요? 그러면 이제 을은 나머지 숫자 중에서 하나의 선택을 하면 됩니다. 2, C, 1 이렇게 선택이 되죠. 전체 경우에서는 6 곱하기에서 12가지가 있습니다. 자, 옵션이 복잡해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경우 수가 12가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들을 일일이 조사해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자, 갑이 뽑은 선택과 을이 뽑은 선택을 놓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갑이 뽑아낸 두 개의 숫자의 곱보다
을이 나중에 뽑아낸 숫자가 더 커야 됩니다. 갑이 처음에 숫자를 선택할 때 1, 2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갑이 선택하는 방법은 이제 6가지가 나타나겠잖아요. 1, 2 선택할 수도 있고, 1 써볼까요? 1, 3, 1, 4. 뒤집어 보면 큰 의미는 없게 되는데요. 2, 3. 어떻게 됩니까? 또 2, 4. 뒤에 보면 3,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숫자에 적어진 갑이 선택된 숫자들의 곱을 미리 한번 써볼게요. 곱을 써보면 이쪽에 이 갑이 경우는 2, 3, 4, 6, 8, 10이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조합들은 의미가 없죠. 여기서는 도저히 을이 나중에 뽑은 숫자로서 갑이 뽑은 숫자의 곱보다 크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뒤쪽에 있는 이 배열들은 의미가 없어요. 이쪽은 살펴볼 필요가 없네요. 그리고 갑이 1, 4를 뽑았을 때 쓰여진 숫자의 곱이 4이기 때문에 이 경우도 해당이 없어요. 처음에 써진 두 경우에서만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갑이 1, 2 두 개의 숫자를 선택했을 때 두 수의 곱이 2니까 을이 뽑아낼 수 있는 숫자는 이제 어떤 카드를 뽑아주면 됩니까? 나머지 숫자 중에서 3 또는 4 뽑아주시면 될 것 같네요. 두 가지 있죠. 자, 이번에는 갑이 1, 3 뽑아서 두 수의 곱이 3이니까 이제 을이 선택한 가능한 숫자는 나머지 숫자 중에서 4만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조건이 맞는 거죠. 한 가지밖에 없네요. 자, 합하면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조건이 맞는 경우 세 가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12분의 3이 돼서 답은 4분의 1 얻어지네요. 3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덧셈 정리를 쓰는 문제들 한번 보겠습니다. 10번, 11번 다 한번 살펴볼 건데요. 교과서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이 풀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10번 볼게요.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 그다음에 A 공통 B의 여사건, 이 확률이 5분의 1입니다. 그럴 때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의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보는 순간 느낌이 와야 되는데요. 이제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이 사건 A와 B의 각각 여사건의 합사건은 A와 B의 공통 사건의 여사건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따라서 주어진 확률은 여사건의 확률 계산법에 의해서 1에서 A와 B의 공통 사건의 확률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제 문제풀이에서 관건은 A와 B의 공통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구할까 하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교과서에 있었던 문제 중에서 기억날 겁니다. 자, 이 부분 우리가 이제 A 차제바 B로 표현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 사건은 확률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PA에서 뭘 빼줍니까? PA 공통 B 이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5분의 1이라고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PA가 얼마라고 나타나 있나요? PA가 지금 2분의 1이죠. 여기 부분에 2분의 1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PA 공통 B의 확률을 계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PA 공통 B 사건의 확률은 자 어떻게 됩니까? PA 2분의 1에서 5분의 1을 빼주어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산 결과는 10분의 3 이렇게 되네요. 자, 다시 이제 원래 우리가 구해야 될 사건으로 돌아가서 지금 A와 B 공통사건의 확률이 10분의 3이기 때문에 1에서 10분의 3을 빼주면 답은 어떻게 됩니까? 10분의 7 이렇게 되죠. 4번을 답으로 택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11번 문제도 같이 풀이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덧셈 정리인데, 배반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네요. 서로 배반이 두 사건 A, B에 대하여 PA는 2분의 1,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A와 B의 여사건의 공통사건이네요. 이 확률이 4분의 1입니다. PB의 값은
위에 방금 풀어본 문제하고 이제 거기 또 비슷하게 드모르간 법칙을 적용해서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 공통사건을 다시 표현해 보시면 이거는 A와 B의 합사건의 여사건임을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확률은 P, A 여사건 이 확률은 어떻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나요? 지금 P, A, B의 합사건의 여사건이기 때문에 1 빼기 P, A, B의 합사건의 확률을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값이 4분의 1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P, A, 유니온 B 확률이 얼마입니까? 4분의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찾는 건 B의 확률인데요. A, B 사건이 서로 배반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PA 합사건은 A의 사건과 B 사건의 확률의 합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A가 얼마로 주어져 있나요? PA가 얘가 2분의 1이죠.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PB 계산 얼마가 되나요? PB는 4분의 3에서 2분의 1을 빼주면은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답은 4분의 1이죠. 1번이 답입니다. 지금까지 쭉 문제를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어렵죠? 여러분이 풀어내기 상당히 어렵고 교과서 문제와 유형이 많이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12번 문제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 풀릴 거예요. 여러분이 조건에 맞도록 A 또는 B가 뽑힐 확률인데 여사건으로 생각해서 A와 B가 뽑히지 않는 경우를 계산해서 처리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립니다. 답은 아마 5번 될 겁니다. 자, 1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거 2017 학여도가 되버렸네요. 2017년도 7월 학편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자, 흰 공 6개와 빨간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여기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4개의 공 중에서 흰 공 개수가 3개 이상일 확률이죠. 흰 공은 6개 있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4개 이상 뽑아낼 수 있습니다. 흰 공의 수가 3개 이상이다 하는 얘기는 흰 공이 3개 또는 4개 나오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전체 경우의 수 얼마로 뽑아내는 게 가능합니까? 10C4 이렇게 계산되겠습니다. 10C4 계산해 보시면 아마 210 나올 거예요. 먼저 흰 공이 3개 뽑히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됩니까? 흰 공 6개 중에서 3개 뽑아주시고 나머지 빨간 공 4개에서 1개 뽑아주면 되겠습니다. 이 확률이 흰 공이 몇 개 얻어질 확률이냐면 3개 얻어질 확률이고요. 그 다음에 4개 들 때는 10C 4분의 뭐가 되겠습니까? 흰 공 6개에서 그대로 4개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이거는 210분의 80 더하기 210분의 15 이렇게 계산돼서 답은 210분의 95 이렇게 될 겁니다. 상당히 이제 숫자가 고약스럽게 커버리는데 약분이 됩니다. 약분해 보시면 아마 42분의 19 이렇게 얻어질 거예요. 답은 2번 될 거고요. 자, 14번 문제도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여기는 아예 적어도라는 말이 보이죠. 적어도는 말이 보여서 그냥 노골적으로 여사건 서는 문제입니다. 여사건 해결해 보시면 답은 5번 35분의 31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3점짜리 문제인데 이제 첫 페이지 4점짜리 문제가 하나 더 폼으로 보입니다. 오,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자, 15번 오늘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 C라고 할 때 A가 B보다 크고 A가 C보다 더 커야 됩니다. 이 조건에 맞는 조합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가 상당히 주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A, B, C 각각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가 되냐면은 요게 세제곱에서 216이 될 것 같고요. 이 조건 A가 B보다 크고 A가 C보다 커야 된다 하는 조건 때문에 A에 따라서 분류를 해주는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 A가 한번 1이 되면 뭘 만족해야 됩니까? B가 1보다 작아야 되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C가 1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조합 나오지가 않죠. 예, A가 1일 때는 만족되는 B, C의 경우가 나오지가 않아요. 자, A가 2일 때 하나하나 살펴봐야 됩니다. 뭐 B 순서를 바꿔도 되고요. B가 2보다 작아야 되고 어떻게 됩니까? C도 2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때 가능한 경우는 B가 1이고 C가 1인 경우에서 한 가지 얻어집니다. A가 3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는 B가 3보다 작아야 되고 C도 3보다 작아야 됩니다. 가능한 조합이 B가 1, 2 되면 되고요. C도 동시 1, 2 돼야 됩니다. 자, 이 경우 보시면은 결국 A가 3일 때 원하는 경우는 A의 경우수 2가지 곱하기 2가지 이렇게 표현되는 걸 할 수 있죠. 자, 지금 뭔가 규칙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A가 1일 때는 한 가지 곱하기 한 가지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가능해요. 느낌이 좀 올 거예요. A가 4이면 어떻게 됩니까? B가 4보다 작고 그리고 C도 4보다 작아야 합니다. B가 1, 2, 3, C도 1, 2, 3 세 가지 경우식이죠. 그것들을 서로 경우수로 곱해준 밑에 3 곱하기 3 이렇게 나타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A가 5일 때도 어떻게 되겠어요? B가 5보다 작고 C도 5보다 작아야 합니다. B도 1, 2, 3, 4, C도 1, 2, 3, 4 네 가지 숫자 조합이 가능하죠. 4 곱하기 4. 마지막 여러분 짐작이 될 겁니다. 마지막에는 A가 6이 버리면 B가 6보다 작고 C도 6보다 작게 되면은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조합 가지면 되는 거죠. 5 곱하기 5 이렇게 된 걸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찾는 경우의 수들 결국 제곱에서 다 1부터 5까지 제곱수의 합이네요.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그다음에 16 더하기 25이고 아까 전체 경우수 216으로 나눠 주시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216분의 얼마가 되나요? 분자에 있는 숫자를 싹 더해 주니까 55 되는 것 같네요. 약분이 되지 않는 그런 숫자네요. 숫자 정말 복잡스럽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1페이지하고 2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서 그래도 상당히 많은 문제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웠을 건데요. 이제 뒤쪽에 그 다음에 나오는 4점짜리 문제는 더 계산이 복잡하거나 문제 조건을 이해하는데 어려운 그런 것들도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영상 다시 보실 분들은 유튜브 영상 활용해서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칩니다. 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